예,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의 신경전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처음에는 약간 실소가 나오던데 네. 저를 두고서도 당신도 결국은 공채인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아냥대던데요. 저 그 당시 나름 꽤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방송만 14년 했고 능력 인정받아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에 인재 영입된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어제 고 의원이 주장했는데 글쎄요, 박민영 대변인도 뭐 최근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 얘기에 장해찬 평론가님도 참전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지니까 과거에 고민정과 함께하는 고1 클래스에서 다시 광진구에 수강생을 모집했을 때 남편을 유료 강의로 개설했다. 이게 사적 채용의 원조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민정 의원이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논리로 반박을 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지인의 채용이다, 아는 사람 채용하는 게 문제다 했는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공채로 청와대 채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여러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뭐 나름의 인지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만한 인지도가 가진 언론인이나 방송인이 고민정 의원 한 명은 아닙니다. 결국 캠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왔고 그때 맺은 사적 인연으로 부대변인이 된 다음에 대변인으로 승진한 거거든요. 물론 고 의원의 지적하는 건 공채 특채 문제가 아니라 친인척 채용이 문제였다. 이걸 그래서 이제 전선을 친인척으로 바꿉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유료 강의 개설해서 거기에 자기 남편을 강사로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 육촌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 육촌이 정말 캠프에서 열심히 일한 육촌인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료 강의도 아니고 어찌되었건 소액이건 고액이건 유료 강의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뭐 당원들이 많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정직 채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이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별정직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기여를 했느냐를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서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 권력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뭐 친한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면 문제 제기를 해야죠. 하지만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엇박자가 있었을지 몰라도 선거 과정에서 1년 넘게 무보수로 일했던 분들이고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큰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걸 무리하게 자꾸 사적 채용이다, 또 친인척이다라고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모두 고민정 의원의 케이스로 다 반박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누구 비판할 때 알고 보니까 조국 전 장관 트위터만 찾아보면 반대되는 예시가 다 나왔던 것처럼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고민정 의원의 행동으로 다 반박이 가능해지니 이게 좀 고민정 의원이 우리 젊은 박민영 대변인 상대로 여러모로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장해찬 평론가님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도 저도 취지는 알면서도 다만 뭐 유료 강의를 한 것과 대통령실 채용을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고민정 의원의 뭐 여러 논란됐던 발언들 과거에도 좀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국회에서 설전 아닌 설전을 벌였던 그 장면 제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네.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만 14년 했다. 인재 영입된 케이스다. 그러면 그런 인재가 고민정 의원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충분히 대통령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대통령실이 뭐 제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최재성 전 수석은 우리는 비공개 채용이었지만 그 윤석열 정부는 친인척 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명확했는데, 고민정 의원이 정말 찬조하면서 약간 좀 주장이 꼬인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좀 설전이 오가면서 좀 본질이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논쟁의 시작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보다는 뭐 정치적으로 그동안 모든 동락을 뭐 함께 했던 뭐 동지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좌관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인의 아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라든지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구의 선관위원회 아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 지인의 아들들이 분명한 역량이 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2030 청년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럼 애초에 그 캠프에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2030 청년들에게 그러면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라는 또 마찬가지의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본다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솔직히 좀 설전이 계속되면서 본질이 조금 처음과는 좀 본질이 많이 달라진 느낌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비를 맞으면서도 고민정 의원 대통령실 앞에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얘기도 있고